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사실은 현대인들은 다 비슷해요. 뭐 암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기저질환들 같은 것도 모두 잘못된 음식, 식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이런 걸로 너무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제품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의 탈모를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일단 기본적으로 아셔야 되는 부분이 탈모라는 것 자체가 일종의 노화의 과정이에요. 우리 나이 들수록 피부도 좀 얇아지고 뭐 주름도 생기고 자연스러운 현상이잖아요. 탈모도 일단 이렇게 받아들이셔야 돼요. 어떤 사람은 뭐 유전적 영향이 조금 더 세다. 그러면은 이제 조금 더 진행이 빠른 거고, 어떤 사람은 유전성이 없다. 그러면 나이 들면서도 조금 더 굵고 건강한 모발을 유지할 수 있지만 우리가 노화를 막을 수 있는 방법은 사실은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마음을 내려놓으셔야 돼요. 나이가 들수록 그냥 머리는 조금씩 얇아지는구나. 요거를 각각의 조건에 맞게 해결책을 좀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실제로도 최근 5년 사이에 탈모 인구, 탈모 환자들이 늘어나면서 실제 진료비도 거의 막 50% 가까이 늘은 이런 보고들이 있어요. 이만큼 병원에 찾아오시는 환자들이 많은 거죠. 그래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내가 좀 탈모인가? 아니면 머리가 빠지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고민이라면 민간요법을 하거나 혼자서 막 끙끙 앓지 마시고 가장 손쉬운 방법은 빠른 시일에 병원에 오서 빨리 진단을 받으시는 거예요. 그게 가장 비용도 아끼고 시간도 아끼고 그리고 내 남아있는 머리카락을 지키는 유일한 길이라 생각합니다. 우리가 집에서 우리 손쉽게 먹을 수 있는 음식들이거든요. 첫 번째는 우리 한국인의 필수죠. 뭐 김치랑 청국장 이런 것들입니다. 예전에 어떤 논문이 있었는데요. 여기에 김치 청국장 같은 데 포함된 어떤 유산균들, 우리 모발 주위의 혈류량을 증가시켜서 실제로 막 모발 개수도 증가하고 모발의 굵기도 증가시키는 이런 좋은 효과를 나타낸다고 보고된 연구들이 있어요. 자, 두 번째는 녹황색 채소예요. 이 채소에는 다양한 카로티노이드 이런 것들이 성분들이 있어갖고 탈모를 일으키는 활성산소 이런 것들을 막아주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다양한 채소들 많이 섭취하시는 것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시금치, 파프리카, 당근, 토마토 여러 가지 채소들이 있잖아요. 몸 건강도 좋고 탈모 예방도 되고 일석이조의 효과를 누릴 수 있습니다. 자, 우리 세 번째로는 우리 신선한 과일이에요. 신선한 과일에는 우리 다양한 비타민들이 있죠. 뭐 예를 들어 비타민 C, 뭐 레몬 같은 거, 뭐 비타민 E 이런 것도 있고요. 이런 것들은 이제 항산화제 요소로서 탈모를 막아주는 효과가 있고요. 중요한 거는 이제 비타민 B군 이런 것들은 비타민 B에 우리 막 비오틴 이런 것들이 섞여 있거든요. 이런 것들이 많이 알려져 있지만 모발 성장을 도와주는 역할을 하고 있어요. 또 우리 탈모에는 비타민 D도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런 다양한 비타민 섭취가 탈모를 막는 아주 중요한 요소로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과일 많이 드시면 탈모를 막을 수 있습니다. 자, 네 번째는 우리 많이 드시는 견과류예요. 우리 호두, 뭐 잣, 이런 것들이죠. 그래서 불포화 지방산이나 그리고 오메가3 이런 것들은 뭐 등푸른 생선에도 들어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탈모 방지 예방에는 굉장히 좋습니다. 혈액도 맑게 해주고요. 혈액을 맑게 해주면 상대적으로 모낭 주변의 혈류량도 증가시켜서 모낭 주변을 건강하게 하면서 탈모를 막아주는 그런 좋은 효과를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이제 요새는 포장되어 나오는 견과류 같은 거 많잖아요. 우리 뭐 OTT 같은 거 보면서 우리 하나씩 집어먹기 좋잖아요. 그래서 뭐 호두나 땅콩, 아몬드 이런 거 시중에 파는 것들 사서 드시면은 훨씬 더 수월하게 또 편리하게 잘 복용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다섯 번째는 해조류예요. 해조류. 뭐 미역이나 이런 것들이죠. 해조류에는 요오드 성분이 들어있어요. 이 요오드 성분은 DHT 우리가 합성 억제라는 어떤 놀라운 효과가 있거든요. 특히 남성형 탈모에서 우리가 DHT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디하이드로 테스토스테론 이거든요. 이게 이제 탈모를 일으키는 기전이죠. 그래서 이런 것들을 막아주는 좋은 성분들이 많이 포함된 김, 다시마, 해조류들 이런 것들을 많이 드시는 것은 탈모 방지에 도움이 됩니다. 근데 또 너무 과하게 드시면 막 피지선 같은 게 조금 나올 수 있으니까 적정량 해서 잘 드시는 것이 좋아요. 마지막 여섯 번째는 우리 많이 알려져 있는 우리 검은 콩 이런 것들이에요. 사실은 뭐 탈모를 막으려면 한 트럭씩 먹어야 된다 뭐 이런 말도 있거든요. 근데 몸에 좋은 거는 뭐 그렇게까지 안 드시더라도 좋으니까. 예. 그 검은콩 맛있잖아요. 잘 드시면 좋은데 우리 검은콩에는 뭐 이소플라보노이드 같은 성분들도 있고 뭐 L-아르기닌 이런 성분들도 있어서 탈모 방지하는 데 굉장히 좋고요.
우리 기본적으로 우리 아미노산, 또 비타민 같은 것도 많이 풍부하고 이런 것들은 모발 성장에 굉장한 도움을 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검은 콩 많이 드시는 것이 탈모 예방에 좋은 효과를 나타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탈모에 좋은 음식들 6가지 말씀드렸는데요. 사실은 이렇게 보시면 돼요. 제가 설명드린 음식 중에서 아주 자극적이거나 몸에 안 좋아 보이는 음식들은 별로 없잖아요. 결론은 이거예요. 우리가 정답은 다 알고 있거든요. 사실은 몸에 좋은 음식 먹으시면 돼요. 딱 봤을 때 너무 기름지거나 몸에 안 좋은 음식들 드시는 것들이 몸에도 좋지 않고 탈모에도 좋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런 음식과 관련돼서는 사실은 현대인들은 다 비슷해요. 뭐 암이라든지 당뇨, 고지혈증, 고혈압 이런 기저 질환들 같은 것도 모두 잘못된 음식, 식습관 이런 것들에 따라서 나타낼 수가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꼭 탈모뿐 아니라 본인의 건강을 위해서 반드시 좋은 음식들을 드셔야 합니다. 염색과 파마는 기본적으로 어떤 머리카락의 좀 단백질이잖아요. 머리카락의 구조 같은 걸 좀 바꿀 수가 있겠죠. 그래서 너무 자주 예를 들어 한 달에 막 한두 번씩 파마, 염색, 탈색을 하신다고 하면 머리카락이 굉장히 상할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2차적으로 탈모도 올 수가 있겠죠. 하지만 우리가 뭐 한 3개월에 한 번 뭐 염색 파마 한다. 이 정도 선은 그렇게 크게 영향을 준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이 카메라에 나올지 모르지만 저도 염색을 하거든요. 저는 사실 한 달에 한 번 정도 염색을 하는데 실제 이것들이 크게 작용을 하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뭐 한 달에 한 번 정도 아니면 뭐 두피에 자극이 있는 분들은 2달에 한 번 정도 세치 염색하시는 거는 저는 큰 무리가 없다고 생각합니다. 시중에 파는 많은 탈모 영양제 과하지 않게 적절히 복용하시면은 어느 정도 탈모에 효과를 보는 걸로 보이고 있습니다. 제가 실제로 탈모 영양제 만들어 봤거든요. 이제 중요한 영양소 중 하나가 이제 뭐 비오틴이라든가 이런 비타민 B군들에 속하는 많은 영양제들이에요. 파토테산, 뭐 비오틴 이런 것들이 모발 성장에 도움을 주고요. 그다음에 적정한 용량을 드셔야 돼요. 또 너무 과해도 너무 적어도 안 되니까. 또 여성분들 같은 경우에는 비타민 D군 철분 성분, 아연 이런 것들 역시나 여성 탈모에 굉장히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이 결핍되어 있는 분들은 이런 걸로 보충해 주면서 도움이 된다고 생각이 듭니다. 머리는 사실은 하루에 한 번 감는 거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고요. 보통 저는 이제 저녁에 감으라고 권해드리거든요. 왜냐하면 하루 종일 막 노폐물 막 쌓이고 밖에서 일하시면 이제 그렇잖아요. 먼지도 쌓이고 그래서 아침보다는 그냥 저녁에 한 번 감으시는 걸 권해드리고 그리고 또 아침에 감으시는 분들이 저녁에 한 번 더 감으셔도 괜찮습니다. 그래서 모발에 그 머리 감는 그 횟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냥 먼지가 많은 날은 2번 감아도 괜찮다. 하루 한 번 감아도 괜찮다. 또 너무 건조한 분들은 뭐 이틀에 한 번 감아도 괜찮다. 횟수에 너무 그렇게 제한을 안 받으셨으면 좋겠어요. 참고로 이제 머리 감으실 때 우리가 꼭 샴푸 말고요. 우리 비누 같은 거, 우리 요새 이제 샴푸바 뭐 이런 것도 나와 있거든요. 그래서 좋은 성분이 들어간 그런 샴푸바, 비누 같은 걸로 세정을 하셔도 괜찮고요. 그 다음에 머릿결이 안 좋은 분들은 우리 머리 끝에 영양분 공급을 위해서 뭐 좋은 컨디셔너 같은 거 사용하시는 거, 그리고 우리 헤어 에센스나 뭐 헤어 오일 제품들 다양하게 있잖아요. 그런 것도 적절하게 사용하시는 것은 모발 건강에는 굉장히 좋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스트레스가 가장 사실은 안 좋을 수가 있어요. 머리카락에. 그래서 이걸 줄이는 거 다양한 원인이 있잖아요. 본인만이 갖고 있는 스트레스를 줄이는 게 어떻게 보면 최고의 정답이 아닌가 싶습니다. 자, 그 다음에 사실은 이제 머리가 얇아지는 많은 대다수의 남성분들은 사실은 남성형 탈모로 고민을 하시거든요. 이런 부분은 우리가 단순히 스트레스를 줄인다고 해결되진 않아요. 유전력이 있는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와서 탈모약 복용 같은 것들을 하셔야 돼요. 의학적 도움을 좀 받으셔야 이거를 해결할 수 있어요. 그러면 유전적인 요인이 나는 없는데?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잖아요. 뭐 아버지, 할아버지, 뭐 형 다 없는데? 근데 잘 보니까 나는 막 M자가 올라가는 것 같아? 근데 나는 유전 아니지 않아? 이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거든요. 근데 유전은 사실 우리가 모르는 먼 친척이죠. 6촌에 8촌까지. 사실은 거기에 유전자가 있으면 발현이 될 수도 있거든요. 병원에 오셔서 저희가 보면은 이게 유전성 탈모인지 알거든요. 초기에 잡을 수가 있으니까 남성분들 특히나 유전성 탈모로 고민이신 분들은 반드시 내원해서 진료를 받아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이 주의하실 게 있어요. 이런 걸로 너무 과대 광고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그런 제품들도 사실은 굉장히 많아요. 이런 것들이 근본적으로 우리가 탈모를 완전히 막아줄 수는 없다는 걸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어요. 우리 소비자들의 어떤 간절한 심리를 이용해서 악용해서 제품 홍보를 하고 이것만 쓰면은 우리가 탈모가 극복될 것 같고 막 이렇잖아요. 이런 것에 현혹되지 마시고 탈모가 좀 의심스럽거나 좀 걱정이시라면 반드시 병원에 와서 정확한 진단을 받으시면 돼요. 가끔 이제 병원 가면은 막 돈이 굉장히 많이 든다, 아니면 뭐 굉장히 막 아픈 뭐 시술을 할 것 같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아니에요. 병원에 오시면, 특히나 초기에 병원에 오시면 정말 간단하게 뭐 한 달에 2, 3만 원 정도의 비용, 적은 비용으로도 우리가 탈모를 막을 수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탈모가 걱정이신 분들은 반드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